야빈전투 원년 반란군 연맹 본진이 자리한 야빈4 위성의 상공에서 타킨 총독과 다스베이더가 지휘하던 죽음의 별 데스스타가 파괴하는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스카리프 전투처럼 반란군 함대와 전면전으로 격돌한 것도 아니고 고작 소수의 전투기 비행대에 충격적인 규모의 타격을 입은 은하제국은 이 모욕적인 패배를 직접 맛본 다스베이더와 소수의 생존자들을 선두로 반란군 연맹의 사냥에 나섰습니다. 호스 전투로 직결되는 이번 이야기에서는 제국이 어떻게 반란군을 역습했는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며 작전의 개요와 그 후일담을 다루는 영상으로 나뉘어 총 2부작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반란군 연맹은 야빈4의 상공에서 데스스타를 파괴하는 쾌거를 달성하긴 했지만 야빈4 위성의 위치가 발각되면서 수년에 걸쳐 힘겹게 설립한 연맹체의 본부를 잃은 상황. 은하제국 수뇌부는 데스스타 파괴로 군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전열을 가다듬고 야빈4를 탈출한 반란군이 새로운 본부를 찾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은하제국의 방대한 군사적, 금전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금까지는 반란군이라며 하등하게 여겨왔던 공화국 재건연맹을 정부의 최대 적대 세력으로 단정짓고 은하계를 샅샅이 뒤지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제국의 계획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하계는 마음만 먹는다고 모든 곳을 수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곳이 아니란 사실이었죠. 야빈4를 찾는 데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은하제국에게는 데스스타를 파괴하여 사기충천한 반란군이 새로운 본부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보강하기 전에 단기간에 새로운 반군 본부를 찾아낼 아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첩보망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은하제국 최대의 수수께끼의 첩보 조직 유빅토레이트가 등장합니다. 반란군 수색작전을 총괄하고 지휘한 인물은 야빈전의 서력을 되갚으려던 다스베이더 본인이었으나 이 작전을 입안한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빅토레이트 기관 소속 로즈 오존 중령이었죠. 거대 국가였던 은하제국에는 그 크기에 걸맞게 수많은 방첩과 정보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 신질서 보존위원회인 컴프노 산하, 제국보안국 ISB와 컴프노의 라이벌 조직인 제국군사정보국 MI의 산하 조직 유빅토레이트가 제국정보국의 쌍벽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빅토레이트는 본래 은하공화국기에 은하의회 의원의 부정부패를 조사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당시 공화국에 존재했던 4개 정보국 지휘부 인사들이 모여 꾸려지는 일종의 비상합동정보참모본부 같은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이 몰락하고 제국기가 되면서 유빅토레이트는 제국 군사정보국에 흡수되었고 군정보국으로 그 역할이 변경되었습니다. ISB가 제국 내의 프로파간다나 반군 활동에 초점을 맞는 내사과 정보국이었다면 유빅토레이트는 제국 군사정보부로서 육해군의 정보를 총괄하는 외사과 정보국인 셈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유빅토레이트에서 근무하던 로즈 오존 중령이 은하계 전역을 효율적으로 수색할 일명 수험작전을 입안한 것이었습니다. 로즈 오존 중령의 수험작전은 그 작전명만큼이나 단순하고 투박했습니다. 바로 외곽은하 전역에 제국군이 이미 쓰고 있는 정탐 드로이드 수만 대를 뿌려 반란군을 색출해내자는 것이었죠. 수험이라는 작전명처럼 벌레떼 같은 정탐 드로이드 무리가 은하계 곳곳을 휩쓸면 반란군이 알아서 걸릴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군 정보부 출신 오존 중령의 말도 안 될 정도로 간단한 수험 작전이 승인되어 실제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하제국이 이 단순무식한 작전을 실시할 정도로 데스스타 사건에 분노하여 절박함에 가까운 마음에 반란군을 소탕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는 유빅토레이트의 라이벌 기관인 제국보안국 ISB의 위상이 야빈 전투 이후로 크게 실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데스스타 사고에 ISB의 국장인 월프 율라렌 대령을 비롯한 수많은 유능한 첩보계 인사들이 휘말리면서 ISB가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뿐더러 황제가 아맘리의 데스스타 사건의 책임을 야빈 전투 이전에 반란군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ISB에 물었다는 등 다양한 요인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 수뇌부의 본의야 어찌됐건 오존 중령은 훗날 수험작전의 성공으로 대령으로 진급해 코러산트 행성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죠. 오존 중령의 작전 입안 이후 수험 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은하제국은 외곽은하 전역에 아라키드 인더스트리즈의 바이퍼 드로이드를 자그마치 10만 대나 투입하여 작전에 사용했습니다. 클론 전쟁 이전부터 고품질의 정찰 드로이드 생산으로 이름을 떨친 아라키드사의 바이퍼 드로이드는 이미 은하제국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기체로 대당 12,500크레딧이나 하는 꽤 고가의 드로이드였습니다. 거기에 제국은 정탐 드로이드를 초공간을 통해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서 4m
킬로미터 남짓한 22,000 크레딧짜리 프로브메이트 하이퍼스페이스 포드까지 구비하여 반군 포착 및 선멸 작전에 총력을 다했죠. 시공간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등 기타 인프라를 제외하고 순전히 10만 대의 드로이드 가격만 12억 5천만 크레딧에 각 드로이드별로 포드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34억 5천만 크레딧까지 몸값이 치솟는 수험 작전은 제국 제식전함인 임페리얼급 스타디스트로이어 한 척의 가격이 1억 5천만 크레딧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체감되는 무시무시한 스케일의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0만 대의 드로이드가 투입된 것은 아니며 10만 대라는 수치는 호스 기지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제국군이 점진적으로 숫자를 늘린 결과 최대치에 달했을 때의 수치였습니다. 작전이 입안되고 하드웨어가 확보되자 다스베이더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기함이자 직속 함대인 죽음의 전대 총기함인 이제큐터함을 본부로 설정하여 수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외곽은하에 무수한 정탐 드로이드들을 뿌려 반란군 활동이 감지되면 다스베이더가 자신의 우주함대인 죽음의 전대를 이끌고 그곳을 일망타진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데스스타 파괴로 정신을 차린 듯한 제국 군부는 의외로 정말 효율적인 지령을 내렸습니다. 정탐 작전의 뼈대를 10만 대에 달하는 드로이드들의 위임 한 만큼 베이더가 이끄는 죽음의 전대만을 반군 소탕용 기동함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가용함대는 주둔지에서 본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제국 해군은 은하계 각지에서 현지 전함들을 이용해가며 반군 수색을 하다가 포위망의 어느 한 구석을 느슨하게 만들 위험 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은하계 통제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호스 행성의 연맹군 본진이 들통났다는 결과 외에도 데스스타의 파괴로 분노한 은하제국의 수험 작전은 상상 이상으로 연맹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연맹군의 본부가 아닌 첩보, 군수, 모병 등 은하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반란군을 돕는 요충지들, 반란군을 돕던 동조자들, 심지어는 반제국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 수험 작전으로 강해진 단속으로 인해 모조리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연맹군이 호스 행성에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부터 반란군들은 수험 작전의 여파로 은하계 각지에서 집단 도주와 제의주를 이어나가야만 했죠. 하지만 이런 피해는 장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빈 전투 3년 후 반란군의 암흑기에 설상가상으로 더욱 짙은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본진을 잃은 반란군은 데라4 행성이 있는 데라 행성계에 연맹군 보급로를 구축해두고 있었는데 은하제국의 명장 레이슬론 중장이 당시에는 실종된 상황인 스론 대제도 귀하 제7함대 잔존함대와 합동작전으로 이 보급로를 경멸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험작전의 결과가 아닌 뛰어난 전술가인 레이슬론 중장의 활약의 결과였으나 가뜩이나 수험작전의 여파로 설 입지가 줄어든 반군에게 이러한 사건은 치명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데라 보급로에는 새로운 본진을 세울 화물의 80%가 오가고 있었기에 데라 사건으로 반란군은 가뜩이나 없던 소중한 인적, 물질적 보급품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은하내전기에 제국군이 이룬 최고의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되는 데라 선멸전과는 별개로 수험작전은 계속되어 제국군은 베이더의 죽음의 전대, 10만 대의 정탐 드로이드 외에도 군부가 지휘하는 수험작전 연구본부를 세워 제국보안국인 ISB의 감시하에 은하계에서 가장 내로라 하는 정보분석가와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고고학자와 지리학자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러나 제국 측 연구진이 초반에 헛다리를 짚으면서 반란군은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이 야빈4의 마사시 사원을 본부로 쓰고 있었음에 주목했고 온 은하계에 숨겨진 고대 유적지들을 우선적으로 훑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었죠. 이 실수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고고학자이자 반군연맹의 연인이 있었던 아프라 박사의 연이은 프로젝트 사보타주로 더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헛수고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작전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인내심이 바닥난 다스베이더가 무능한 지휘관들을 연달아 숙청하고 유능한 맥시밀리언 비어스 장군을 수험작전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작전이 다시 순항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임페리얼 스타디스트로이어 스토커함에서 발진한 정탐 드로이드 XJ9 CS-14 그리고 이 사실을 죽음의 전대에 보고한 분석가 멜라의 활약으로 제국 수험작전 본부에서 외곽은하의 혹한 행성 호스에 반군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곧 확인되었습니다. 호스 행성에 새로운 반군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스베이더는 드디어 3년 만에 서륙전을 치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즉시 호스 행성의 반란군 에코기지에 대한 침공작전을 개시합니다.